북한이 한밤중에 금강산 합동문화공연 취소를 일방 통보한 데 대해서 정치권이 한 몫으로 비판했습니다. 그러면서도 야당은 정부의 대북 저자세를 비판하고 여당은 평화올림픽을 위해 정쟁을 중단하자고 촉구했습니다. 한편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대북 공작금을 사용해 김대중,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해외 풍문을 뒷조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이 시간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,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어서 오십시오. 자, 어제 먼저 북한이 금강산 합동문화공연 취소를 갑자기 통보를 해왔습니다. 그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. 정치권에서 비판을 했는데 여와 야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특히 야당 쪽은 역시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북한의 태도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? 일단 참 못된 버르장머리다 저는 그렇게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북한이 현송월이 이 서울에 올 때도 그 전날에 갑자기 또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다가 그 다음 날에 또 재개를 하는 모습들이나 어제 저녁에 또 통일부에 일방적으로 이 통지문을 보내가지고 남북 합동 문화 공연을 또 무산시키는 행태나 이러한 모습들이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공신력들을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. 자,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 치더라도 예를 들면 300명 이상이 공연하는 금강산의 준비가 부족하거나 안 그러면 자신들의 건군절과 행사가 겹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남측하고 의논을 해서 이 문제를 갖다 연기를 하든지 취소를 하는 모습들, 이게 기본적인 상식의 문제거든요. 그런데 북한이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참으로 못된 버르장머리의 비민주적 국가다라는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. 그다음에 이제 지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자신들이 무산시켰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북 내부 경축 행사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다. 근데 지금 이사 건군절 기념식에 대한 국내 언론들이나 국내 야당들의 비판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? 그 부분에서 시비를 걸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논리로 남측 내부에서 표현의 자유, 즉 정치에서의 표현의 자유나 언론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게 지금 북한의 태도란 말이에요.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는 비판마다 마땅하다고 이제 봅니다. 그리고 이 남남 갈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술책 중에 하나가 이번 이 취소 아니냐, 저는 이제 그렇게 분석합니다. 남한의 언론 탓을 했습니다만은 남북 관계, 건전한 남북 관계를 위해서는 언론이 할 역할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야의 반응 좀 들어보고 우리 부소장님 얘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김태년 의원, 하태경 의원의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. 금강산 공연을 취소한다고 일반 통보를 했습니다. 매우 유감스럽습니다. 취소 중단의 사유를 남한 언론의 보도 탓으로 그렇게 알려왔습니다마는 다소 불만스러운 점도 있을 수 있겠으나 언론 자유가 보장된 남한사회 체제의 특징을 북한도 이해해야만 합니다. 이 합의는 남한의 언론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남과 북의 양측의 정부가 한 합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켰으면 합니다. 이상입니다. 통일부 장관이 우리 대한민국만 속은 게 아니라 북한도 속여가지고 북한이 뿔이 났습니다. 통일부 장관은 2월 8일 열병식이 우연의 일치다. 평창 올림픽을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다.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. 그게 거짓입니다. 그 거짓말은 대한민국 국민도 분노하지만 북한도 분노한 겁니다. 북한은 평창 올림픽 참가도 김정은의 결정이지만 핵 강국, 미사일 강국, 2월 8일 열병식도 김정은의 결정입니다. 그러니까 김정은의 결정을 통일부 장관이 뒤집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수령 모독인 거예요. 부사님, 오늘로선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 10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. 북한의 돌출 행동 때문에 굉장히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.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인데 정부로서도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. 그렇죠. 정부 입장에서는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
잡아주질 않는 거 아닙니까? 북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.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는 북한이 바라는 대화 상대로서의 남한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시점에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.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북한은 민주 정부의 대한민국을 원하지 않아요. 언론을 문제 삼았다라고 하는 건 언론 자유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서 아주 핵심적인 가치인데 그거를 문제 삼았다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 또 국제적인 연대 지난번에 현송월 그 연기 때도 그 국제적인 연대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적도 있어요. 그렇다고 하면 언론의 자유도 없고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는 대한민국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줄 수밖에 없는 게 대화의 전제라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의 입장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역시 이건 딜레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북이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역시 남북의 대화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북에 일방적으로 이용당하고 끝날 가능성이 많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뭐 우호적으로 지지하는 것들이 며칠 사이에 확 바뀌지 않았습니까? 국제적 미국도 그렇고 국제사회가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얘기를 하는 게 대화를 계속 진척하는 데 훨씬 유리하고 국제사회에서 용인하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 남북 대화에 집착하다 보면은 결국은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 정부는 패싱 당할 가능성이 많잖아요. 그러면 한반도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발언을 못하게 되면은 100여 년 전에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것들의 위험을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북한에도 요구할 건 명확하게 요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화가 실질적으로 남북관계 우리가 원하는 국제사회가 원하는 대화의 실체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번 상황을 보면 이제 야당의 공세가 더 거세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. 지난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단일팀 구성 뭐 또 한반도기 공동 입장 여러 가지로 이제 논란이 됐었고 또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때문에 또 여야가 색깔론 공방까지 하지 않았습니까? 어제 이제 여당 쪽에서는 조금 더 수위를 낮춘 것 같아요. 그래서 야당 쪽에 좀 정치 공세 자제하고 뭐 같이 좀 가보자 하는 이제 손을 내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? 이제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휴전 제안을 뭐 야당 쪽에서 받아들여서 당분간은 좀 잠잠하게 정치권의 어떤 그런 싸움들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? 지금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그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되는 것보다 평양 올림픽으로 굳혀 나가면서 이 지지율의 결집과 상승을 시도하는 거잖아요. 어쨌든 1월 달 내내 그리고 12월 달과 1월 달 내내 아랍에미리트의 임종석 비서실장 그 방문에 대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한 달 동안 의제를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도 마친 것도 없고 성과도 없고 지지율은 그대로였고 한 부분들을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꺼낼 수 있는 건 이데올로기 공세밖에 없다. 이제 이렇게 하면서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매도하고 그다음에 2014년 아시안 게임 때 다 했던 한반도기 문제나 그다음에 단일팀 추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내로남불식으로 계속해서 하나의 이데올로기의 문제 그리고 뭐 좌파 정권, 친북 정권, 그다음에 좌파의 폭주 이러한 온갖 이 용어들을 다 들이내면서 계속해서 그 보수의 표심들과 를 자극을 해왔던 것들이잖아요. 결국은 북한이 느긋하게 또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. 남남 갈등을 보수 야당에서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시키면서 대화의 이니셔티브를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정말 절박한 이야기잖아요. 현재 남북 관계와 남북 대화는 바람 앞에 촛불과 같다. 좀 국민들이 좀 도와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바람 앞에 있는 촛불을 훅 하고 끄고 싶은 사람들이 보수 야당이고 어쨌든 이 촛불을 살려내야 평화 올림픽 이후에 남북 관계의 전쟁 위기들이
그 또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들을 완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예. 이제 이 노력들에 대해서 계속 의도적으로 촛불을 끄고 싶어하는 집단이다. 저는 예. 그렇게 봅니다. 그 부사님 어제 홍준표 대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5월달이 넘으면은 그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박빙이 될 거다 이렇게까지 전망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될까요? 어떻게 보세요? 그거는 야당 그 대표로서는 당연히 그런 희망을 갖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박빙이 될 거라고 하는 예측은 좀 다른 문제죠. 그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과 박빙이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. 결과적으로는 야당 대표로서 충분히 할 만한 얘기인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 회피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어제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. 지방선거 패배 시에 당대표를 사퇴할 거냐. 그런데 난 사라지지 않을 거다. 예, 예. 이건 예측은 아니죠. 바람인 거죠. 그래서 그런데 그게 정말 예측이라고 하면은 그 뭐 그대로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게 책임 회피로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예. 그거는 좀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지가 깎일 수도 있겠다 예, 이런 예. 생각이 들고 이렇게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 문제는 그다음에 내가 이 총체적인 책임을 다 지겠다 이런 정도는 얘기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요. 홍준표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짧게 하라 우리 이사님께 여쭤볼게요.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홍준표 대표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좀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. 네. 팩트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었나 보죠? 자신이 경남지사 시절에는 예. 단 한 명의 그 희생자밖에 없었다.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재 사망자만 99명입니다. 그랬더니 또 어떻게 말을 바꾸냐면 대형 사고를 그 예를 들은 거다 했는데 대형 사고가 한 명밖에 사망자가 없는 건 그러면 대형 사고입니까? 소형 사고입니까?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가 그 이 한 명에서 99명으로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그 이 문제를 낳았고 또 이제 이낙연 총리 이야기를 해서 당시에 전남지사 이낙연도 그럼 가가지고 사과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 당시에 이낙연 총리는 예. 전남지사가 아니고 전남지사 후보였거든요. 이런 이제 두 가지 팩트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예.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죠.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그 페이스북에 또 좌파 정권의 폭주와 언론 탓을 합니다. 조선일보가 이제 이 문상 가서 정치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일정하게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. 그랬더니 조선일보 너마저, 브루투스 너마저처럼 조선일보 너마저라고 또 이제 비판을 하면서 예. 모든 언론이 그 좌파 폭주 정권에게 기울어졌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. 예. 저는 홍준표 대표의 그 이미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. 불리하면 좌파고요. 안 되면 막말이고요. 그것 외에 그 다른 표현과 예. 다른 내용을 던지지 못하기 때문에 예. 제1야당인 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정체 상태거나 예. 아주 작은 그 박스 안에서 예. 그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부사님 그 이명박 정부 국정원 시절에 나와 특활비 문제가 여러 갈래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이제 어제 나왔습니다. 검찰이 MB정부 국가정보원이 대북 공작금을 사용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, 노무현 전 대통령의 풍문으로 있었던 거를 뒷조사를 했다. 이런 얘기입니다. 물론 이 사실관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. 이제 네. 국정원의 공작금을 사용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? 일단은 이 부분이 악순환을 끊어야 하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? 지금 사실 본질만 보면은 이게 대북 송금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. 그렇다고 하면 그 출처가 어디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논란이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파헤치는 과정에 있어서 대북 공작비를 쓴다.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뭐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에요. 예. 그런 면에서는 뭐 상당 부분 뭐 납득이 가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다 보면은 뭐가 무리였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. 예.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게 국정원발 지금 적폐청산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게 번지고 번져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.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악순환을 한번 끊어주는 건 맞아요. 끊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. 그때도 뭐 그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어찌됐든 한번 덮었잖아요.
그러면은 뭐 10년 정도 이 의혹들을 한번 조사해가지고 덮었다라고 하면 한번 끌어준 거란 말이죠.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다시 파헤쳐가지고 뭐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과연 얼마나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하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. 그런 면에서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사님, 당시에 국정원이 일단 풍문으로 떠돌았다. 그걸 국정원 차원에서 확인을 하려고 했다.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?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던데. 자, 뭐 확인을 하려고 했던데 그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서거 이후에 이 조사를 본격화했습니다. 이제 이 내용을 그 본격화했던 이유는 전국의 주도권을 계속 잡고 가고 그다음이 여당과 정부 여당이 그 궁지에 몰릴 때마다 이걸 갖다가 설설 풀면서 또다시 그 전국을 전환하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가 있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그 대통령 선거, 다음 대통령 선거 때 그 권력의 재생산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 두 가지 외에는 크게 의도에 대한 부분들을 찾을 수 없다.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가 아니고 가짜 뉴스가 횡행했던 시절입니다. 그러면서 그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,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뭐 이런 부분들을 그 훑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결국은 다 혐의 없음으로 그 드러났다고요. 자, 여기에서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이슈 두 가지가 있는데 정치 보복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수사하고 있는 부분들은 국정원 내부에서 나왔던 진술에 근거한 그 조사들입니다. 그런데 그 당시에는 풍문으로 돌았던 그리고 가짜 뉴스에 현혹되어서 그것도 심지어 대북 공작비를 사용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고요. 두 번째는 이재호 전 의원이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 전쟁이 날 것이다. 우리도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.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. 그랬더니 뭐 정두원 의원이 뭐 소총 들고 핵무기한테 그 반항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전쟁이 날 것이다. 우리도 뭔가 있다. 그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비리를 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계속 흘렸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었다.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. 오히려 심지어 대북 공작비를 가지고 그 십수억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혐의나 물증을 잡지 못했다라는 부분들 속에서 지금 MB 측의 궁색한 그 이 협박이 그 드러나고 있다. 이렇게 또 그 볼 수 있는 이 부분에 거죠.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지금 가짜 뉴스 얘기하고 뭐 저는 의혹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논란이라고 표현했습니다. 논란이라고 했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란이 된다라고 하면 가짜 뉴스고 의혹이고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확인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. 그리고 그게 북한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대북 공작금을 쓸 수 있어요. 그런 면에서 이게 만약에 조작돼가지고 혐의를 뒤집어 쓰였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만 확인해가지고 무혐의로 해가지고 덮고 갔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당시 국정원 관련자 2명 영장이 청구돼 있죠. 뭐 발부 여부 좀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,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보수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